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받았던 시술과 관리와 레이저 이런 것들 어떤 게 효과 있었는지, 어떤 건 저한테 별로 효과가 없었는지, 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 제가 받았던 시술 관리 중에 가장 효과를 제가 많이 봤던 거는 슈링크예요. 슈링크는 약간 이렇게 생긴 긴 기계로 이렇게 해서 드드드드득 이렇게 옮겨가면서 불필요한 좀 지방, 군살 같은 거를 정리해주고 좀 피부를 딱 붙여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위쪽은, 이쪽이 코부터 이쪽 위쪽은 저는 군살 같은 것도 없고 주름이 그렇게 딱히 없기 때문에, 물론 보톡스 시술을 했지만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긴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처짐이 있는 저의 이 볼살과 여기 턱 라인을 여기 아래 위주로만 계속 받았습니다. 300샷을 받았고요. 처음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한 3-40분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가 요즘에는 기다리는 3-40분 동안에 수액을 맞으면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취 크림을 바르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선생님이 보시면서 이쪽은 세게 들어가야겠다 하면은 세게 들어가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거의 가장 강력한 그런 세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술을 해도 얼마나 세게 하냐 얼마나 적게 하냐에 따라서 또 시술 그런 효과가 다르고, 그리고 무조건 다 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슈링크 부작용, 울세라 부작용 이런 걸 보면은 볼페임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슈링크, 울세라 이런 시술들은 조금 더 저처럼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살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더 추천드리는 그런 시술입니다.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얼굴에 살이 없어가지고 고민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슈링크 같은 시술을 못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 살이 없으셔서 그리고 좀 이렇게 꺼진 부분이 걱정이신 분들은 잘 고민해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취 크림을 바르고 저는 가장 센 세기로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도 별로 안 아픈 거예요. 마취도 되어 있고 하니까 드드드드드드 했는데 이게 몇 번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래서 아픈 거구나. 약간 이렇게 아프다기보다는 되게 징징 그러는 좀 기분 나쁜 불쾌한 느낌? 그런 게 조금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런 턱뼈 라인 갈 때 되게 아팠고, 이빨에 그 치아에 보철물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거를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리고 이렇게 좀 착 붙여주는 그런 리프팅 레이저 시술들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한 달에서 6주 사이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슈링크 300샷이랑 올리지오를 같이 했는데, 슈링크랑 올리지오 바로 연달아서 하는 건데 슈링크가 끝나자마자 제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슈링크만 딱 마치고 화장실에 갔어요. 이렇게 다 두르고 이상하게 하고 갔는데 그때 거울을 봤는데 전 그때 바로 느꼈어요. 바로 이렇게 뭔가 조금 딱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건데 이렇게 조금 달라붙은 느낌을 바로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똑같은 기기를 쓰더라도 한국이 조금 더 세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롱텀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했을 때는 마취크림도 안 바르고 해도 아무 느낌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잠이 들 정도로 정말 약하게 해주거든요. 물론 돈은 더 많이 냈는데, 근데 한국은 워낙 피부과가 많고 뭔가 효과가 바로 없으면은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렇게 보이게 세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올리지오를 같이 받았는데, 올리지오는 이제 써마지의 국내 그런 버전이에요. 써마지가 이제 고주파 그런 시술로 제가 정말 받고 싶은 시술 중에 하나인데 가격대가 꽤나 있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지오도 시술이 한국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지방을 없애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리프팅 해주고 차오르게 해주는, 그리고 팽팽하게 해주는 그런 시술인데, 슈링크랑 동시에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슈링크 때문에 좋아진 건지 올리지오 때문에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는. 근데 슈링크는 제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했는데 두 번째 받았을 때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슈링크는 처음 시작하면은 한 3번은 조금 빠른 간격으로 해준 다음에 그 뒤에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슈링크를 또 그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슈링크는 효과가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시술이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 좀 이렇게 여기 아래 턱살이나 볼살 이런 거 처짐 걱정이신 분들, 볼이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시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효과가 좋았던 거는 보톡스. 보톡스는 저는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인데 여기 이마 여기 주름이 되게 심했거든요. 여기랑 여기 미간은 아직도 지금 조금 있는데 요렇게 딱 한 번씩 맞았어요. 여기 한 번 맞았었는데 보톡스는 막 필러처럼 맞는다고 해서 이게 막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성으로 그 주름 근육을 이렇게 약간 마비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막 인위적으로 보톡스를 많이 맞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얼굴이 빵빵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근육을 더 깊이 주름이 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 여기 맞았을 때도 정말 너무 신세계였고 일단 이게 자연적으로 디폴트 인상이 써질 때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꽤나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조금씩 이제 써지기 시작하는데 처음 맞았을 때는 아예 인상이 안 써졌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잘 맞아야 되는 게 제가 약간 이마 근육으로 눈을 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눈을 이렇게 떠보면서 내가 이마 근육 어느 정도 쓰는지 보시고 이게 이마에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눈 뜰 때 막 쌍꺼풀 라인이 내려가기도 하고 눈을 잘 못 뜨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정량을 욕심내지 않고 넣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보톡스는 내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주름이 생기더라도 참고 그 개월수를 잘 맞춰가면서 적정량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보톡스는 뉴질랜드에서 맞았는데 외국이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톡스는 워낙 외국인들한테 더 흔한 그런 시술이라 왜냐면 제가 맥에서 일했을 때 제가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아예 어린 친구들 같이 일했던 막 21살, 20살 이때부터 외국 애들은 보톡스 시술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보다 원래 주름이 빨리 지는 그런 피부여서 그냥 보톡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피부 관리하는 정도로 주기적으로 계속 가서 맞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되게 외국 친구들 빨리 시작하는 시술이라서 그런지 여기서도 외국에서도 보톡스는 잘하는 것 같고 되게 흔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톡스도 너무 좋았어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언니들 중에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잘했지? 왜 얼굴에 주름이 없지? 난 있는데 왜 언니는 없지? 하는 그런 언니들은 대부분 다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 언니들이에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내가 먼저 나 이런 시술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말을 하는데 그 내가 받은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서로 그냥 안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들이 받은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냥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주름 없이 태어났나 보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받고 나서 이거 했는데 이거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니들도 언니들 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다 주름 없고 뭔가 이렇게 피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된 언니들을 보니까 그냥 꾸준히 관리한 언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톡스 같은 거는 너무 이렇게 주름 같은 거 고민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만한 시술 같아요. 근데 제가 보톡스 중에서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여기 턱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를 제가 왜 맞았냐면 제가 이를 되게 정말 세게 물고 자서 아침에 여기가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았었는데 요거는 저는 그냥 이 턱이 너무 뾰족한 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갸름한 건 좋은데 이 약간 사각진 요런 턱에서 오는 또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막 다 깎고 막 완전 빗살무늬 토끼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무는 것 때문에 맞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죽이고 나니까 뭔가 이 턱이 잡아주는 힘이 풀어져서 그런지 그 후에 여기가 좀 더 처졌던 느낌이었어요. 무는 이 아픔에서는 해소가 됐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더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처진 느낌? 그래서 여기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코토닝인데요. 피코토닝은 그러니까 피코 레이저가 나온 다음에 피코토닝을 맞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도 뭐 다른 레이저 토닝이나 뭐 IPL도 많이 받았었고 이런 거는 되게 꾸준히 대학교 때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레이저 시술은. 근데 제가 피부가 되게 단단한 피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피부과를 가면. 그래서 이제 토닝이나 토닝 레이저나 레이저 많이 받으시면 뭐 피부가 얇아진다, 피부가 예민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토닝 레이저를 하고 그날도 붉어지는 것도 없이 선생님들도 해주시면서 너 레이저 받은 애 같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제 피부가 되게 단단한 피부긴 해요. 그래서 이런 피부들은 되게 레이저에 최적화된 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피코토닝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레이저 토닝은 5회 정도? 3회 지나면은 조금
밝아졌나? 조금 괜찮아졌나? 이러고 5회 정도는 지나야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나 이런 쥐적 같은 건 요즘 너무 레이저가 좋아서 문신도 없애는 판에 한 번이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2번? 만약에 너무 심한 기미나 이런 거는 2번 정도면 없어지는 것 같고, 마취크림 바르고 기다리는 게 귀찮은 거지 막상 올라가면은 이렇게 병원 그 시술실에 들어가면 끝났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1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그 시술 자체는 아프지도 않고 마취크림 때문에 그냥 이게 뭔가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되게 빨리 없어지고 레이저 진짜 좋아졌고, 다만 얼굴에 열감 조금 심하신 분들은 열감 있으실 수 있고, 그게 다시 재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후 관리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고, 그런 기미나 이런 사마귀 조금 쥐젖 이런 것들은 금방 재발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사마귀 조그만 비립종 같은 거 다 이렇게 없애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해를 받으니까 약간씩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유지 기간이 자기가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 니들링이 이제 인기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펜 타입으로 이렇게 얼굴에 바늘로 다 자국을 내갖고 세럼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상처를 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바늘로, 미세한 바늘로 전체적으로 상처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을 투입시켜가지고 콜라겐이 차오르게 하는 그런 시술을 또 받아봤는데요. 요거는 그냥 되게 흔한 시술이고 막 심각하게 피부과 가서 안 해도 충분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즘에는 되게 흔한 시술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3회 지나니까 조금 효과가 봤어요. 이게 잔주름 같은 거에 되게 효과를 많이 보고 모공 같은 것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상처를 내주고 모공 있는 부위에 이런 데 상처 내주고, 팔자주름도 은근 조금 옅어진 그런 느낌으로 여기도 이렇게 내주고 상처 내준 다음에 이렇게 세럼 흡수시키는. 근데 요거는 효과는 좋은데 왜 계속하지 않았냐면은 이게 상처를 내주고 어쨌든 다시 회복하는 그거에서 약간 딱지도 지고 화장이 약간 뜨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화장을 했는데 뭔가 내가 화장하는 사람인데 밖에 나갈 때 화장이 떠있고 이런 거를 못 보겠어가지고 그게 좀 회복 시간이 조금 긴 게 되게 애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피부 결을 관리하는 거는 여러분 피부과보다는 저는 에스테틱 같은 샵에서 관리하는 게 피부 결은 훨씬 더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드름 피부는 피부과에서 약을 타고 진짜 심각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좁쌀이 났다거나 갑자기 이제 피부가 원래 좋았는데 뭔가 좀 안 좋아졌다 하는 거는 그냥 주변 에스테틱 가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은 확실히 그게 더 피부 결이나 요런 전체적으로 그냥 피부 톤 이런 거 좋아지는 거는 에스테틱이 또 좋아요. 피부과에 가갖고 리프팅 레이저 이런 걸 받는다고 해서 물론 올라가는 건 있지만 이 피부 결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피부과에서 그걸 한 번씩 받으면서 에스테틱 가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테틱이나 피부 관리샵에서 받은 시술도 되게 반짝 좋아져요. 한 3회 정도 하면은 피부 결이 좋아지고 뭔가 각질이나 이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니까 화장할 때 착 먹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되게 반짝이고 다시 안 가기 시작하면은 원래 내 피부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스테틱이나 동네 그런 피부과에 가서 관리를 받는 거는 최대한 저렴한 시술로 각질 같은 거 없애면서 수분 채워주는 그런 시술로 자주 가는 게 좋고, 피부과에서는 좀 돈을 적금 들듯이 모아놨다가 비싼 관리를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그런 관리법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